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1 유형에서 데이터 수집하기입니다. 오늘의 강의 과목 및 항목입니다. 실기시험은 3개의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기시험의 유형의 순서가 빅데이터 분석의 절차입니다. 제1유형에서 문제수가 3문항이 출제되고 각 문항당 10점으로 총 30점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1유형에서 데이터 수집 작업이고 데이터 수집하기 항목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요 내용 및 코드입니다. 라이브러리 블로기에서는 대표적인 내장 및 외부 라이브러리에 대해 알아보고 MP Array, Shape, Dtype, Sum, Min, 표준 편차, STD, Min, Max, PD 시리즈, PD 데이터 프레임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읽기에서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데이터 읽기,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를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pd read.csv, readline, readlines, pd read excel, sns.load dataset, rename, load iris 등에 대한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에서는 LOC 기반, ILOC 기반에 대한 인덱싱과 슬라이싱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LOC, ILOC, set index, reset index 등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ir help 함수 사용하기. 실기시험 중 코드의 철자나 혹은 대소문자 등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r help 함수에 대한 코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 강의입니다. 제1유형입니다. 오늘은 제1유형에서 데이터 수집하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불러오기에는 내장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 넘파이, 외부 라이브러리 판다스, 데이터 읽기에서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시본 라이브러리에서 사이키런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셋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에서는 LOC 기반, ILOC 기반에 대해 알아보고 dir help 함수 사용하기에서는 시험 환경에서 코드가 기억나지 않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읽기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 및 현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읽기 방법은 pd.read.csv 혹은 pd.read.excel입니다. 파일이 행렬 구조일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헤더 옵션은 기본값이 헤더는 0으로 첫 번째 행이 컬럼명이 됩니다. 헤더를 none으로 변경하게 되면 컬럼명이 0행이 되고 컬럼은 숫자로 자동 지정이 됩니다. 옵션은 인코딩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옵션은 UTF-8입니다. 유니코드의 변형으로 한글을 포함한 다양한 문자를 지원해 주는데요.
만약에 한글 오류가 있다고 하면 EUCKR 혹은 CP949를 사용하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읽기 방법으로는 오픈 함수와 함께 사용하는 need 함수, needline 함수, needlines 함수가 있습니다. need 함수는 파일 내용 전체를 문자열로 반환을 하고요. needline 함수는 파일을 한 줄씩 읽어 문자열로 반환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needlines 함수는 파일의 모든 줄을 읽어서 각각의 줄을 요소로 갖는 리스트로 반환을 합니다. 만약에 파일의 내용이 많다고 하면 한 번에 읽어 리스트를 반환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오픈 함수와 함께 사용하는 읽기 방법은 while true 조건문과 보통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드가 pd.read csv나 pd.read excel보다는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구글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읽는 방법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콜앱에서 파이썬을 실행하고 있고요. 콜앱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마운트라고 하는데요. from google.colab import drive drive.mount 이와 같이 경로를 적어주면 실행을 해보면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yes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numpy와 pandas를 불러옵니다. 먼저 CSV 파일을 read 함수로 써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pd.read csv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의 경로를 복사를 해서 붙여주면 됩니다. pd.read csv는 옵션 설정을 안 했지만 기본값으로 헤더는 0이 됩니다. 즉 기본값으로 헤더는 0, 첫 번째 행이 컬럼명으로 인지를 하게 되고 인코딩은 UTF-8로 되어 있습니다. DF를 읽은 다음에 우리가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려면 또 메모리 용량도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줄도 많아지게 되고 df.head 함수를 쓰면 맨 처음에서 5개의 행을 출력을 해줍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리스 즉 붓꽃 파일을 읽어왔는데요. 5개의 행이 0번째 인덱스에서 4번째 인덱스까지 5개의 행이 출력이 되었고 열은 5개의 열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타입 이 read 함수로 읽은 df의 타입은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로 구성된 2차원의 배열입니다. 이 CSV 파일을 readline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와 현업에서 이 CSV 파일을 read 함수로 대부분이 읽어오고요. readline 함수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CSV 파일을 readline 함수로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with open 경로로 설정을 해주고 옵션을 R로 설정을 해주고 as file 하고 점점 이 말은 with 문을 사용하여 open 함수로 지정된 경로의 파일을 열고 파일 객체를 파일이라는 변수에 할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옵션을 R을 줬죠. R은 읽기 전용 모드입니다.
R 모드로 열면 파일을 읽을 수만 있고 파일의 원본 내용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한 이후에 while true while true는 무한 루프를 시작하는 구문입니다. 이 루프는 아래쪽에 브레이크 문이 실행될 때까지 무한에서 반복이 됩니다. 라인 변수는 file.readline 함수를 사용하고 if not line 빈 문자 열이면 if 조건이 참이되어 루프를 브레이크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는 파일의 모든 줄을 읽은 후 루프를 멈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브레이크 파일 끝에 도달하면 빈 문자열이 반환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 참이되어 브레이크 문이 실행되고 루프가 종료가 됩니다. 프린트 라인 옵션으로 end 옵션으로 end를 이와 같이 주면 프린트 함수는 기본적으로 출력 후 자동으로 줄 바꿈을 추가하지만 end 이와 같은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줄 바꿈을 추가하지 않고 이로 인해 파일의 원본 포맷 그대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보이시나요? 그 파일에 한 줄 한 줄을 지금 읽어 왔고 읽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빈 칸이 나오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실행해서 끝이 납니다. 데이터의 타입은 문자형입니다. CSV 파일을 리드라인으로 읽어올 때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 함수와 같이 몇 개만 보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코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기존에 드렸던 설명이기 때문에 with open 경로 주소를 적어주고 옵션은 R as file count 0으로 count라는 변수에 0을 설정을 합니다. 즉 이제 5개를 읽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수를 카운트할 변수입니다. while count 변수는 6보다 작은 경우 무한 반복을 하게 되고 if not line에서 즉 라인에 빈 값이 나오면 브레이크를 이제 종료를 하게 되는 구문이고요. 무한 반복을 하는데 이 종료 조건은 카운트 변수의 숫자가 6 이상이 되면 이제 종료를 하게 되겠죠. 코드가 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pd.read를 많이 쓰고요. 사실은 이 리드 라인은 현업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CSV 파일을 리드 라인즈 읽기 with open 경로를 설정을 해주고 R 읽기 모드 as file readlines 변수는 file.readlines printlines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각각의 줄을 리스트로 갖는 요소로 갖는 리스트로 반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 읽기 엑셀 파일은 우리가 CSV 파일 읽는 방법과 동일하게 변수명 데이터 프레임은 엑셀은 pd.read 이게 CSV가 아니라 엑셀이 되고 경로로 설정을 해주고 엑셀이기 때문에 그 엑셀 안에 탭이 있죠. 그 시트 네임을 첫 번째 탭인 시트 1, 두 번째 탭이라고 하면 시트 2가 되겠죠. 그리고 그 탭의 이름이 다른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탭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excel.tail 아까 헤드 함수는 첫 번째 행에서 5개를 출력하는 거고 tail은 마지막 행에서 5줄을 읽어오는 방법입니다. JSON 파일을 읽을 때도 동일합니다. pd.read json HTML은 pd.read HTML 이와 같이 읽어오면 됩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외부 라이브러리인 시본 라이브러리에서 파일을 읽어와 보겠습니다. 시본에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import 시본 as SNS 시본 라이브러리를 import 가져오고 앞으로 SNS로 부르겠다라고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2는 sns.load dataset iris라고 하게 되면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데이터 프레임 2에 살당이 되고 이 데이터 프레임 2를 간략하게 헤드 함수로 읽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읽어온 것은 여기에 컬럼명이 타겟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스펙시즈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번 이 스펙시즈를 타겟으로 바꿔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2.rename 하고 columns는 우리가 중괄호로 해서 이 스펙시즈는 타겟하고 inplace는 true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 스펙시즈 컬럼명이 변경이 됩니다. 즉 스펙시즈를 타겟으로 바꾸어라 명령이 되고 inplace는 원본을 바꾸겠냐 true 바꾸겠다. 기본값은 inplace false가 됩니다. 즉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컬럼명을 변경을 했죠. 기존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읽어온 데이터 프레임과 비교를 해보면 동일하죠. 예. 시본에서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import 시본 as SNS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SNS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르고 데이터 프레임은 sns.load dataset 갈로 열고 타이타닉 이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해서 헤드 함수로 초기 검토를 해보면 아래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이 열려집니다. 시본 라이브러리에는 어떤 데이터셋이 있을까요? 이 데이터셋을 확인하는 방법은 데이터셋 names는 sns.get dataset names 함수를 쓰게 되면 시본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데이터셋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프린트 이 데이터셋 네임즈를 프린트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많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들입니다. 세 번째, 사이키런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 읽기. 데이터 읽는 방법은 시본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한번 아래에서 코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rom scikit-dataset import load 밑에 바 iris scikit 라이브러리에 있는 데이터셋 모듈에서 load iris 이 scikit에 있는 load iris 함수로 데이터를 로드를 해 오는데 iris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확인을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3는 pd.dataFrame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데이터는 아이리스의 데이터이고요. 컬럼은 이 아이리스 변수의 pictures name입니다. 타겟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3에 타겟이라는 컬럼을 만들고 그 컬럼 안에는 iris.target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제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df3를 헤드 함수로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아래와 같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시본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iris.data와 iris.pictures name을
갈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로드 아이리스 함수의 구성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로드 아이리스 이 데이터를 헬프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헬프 함수는 어떤 함수의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The iris dataset is a classic and very easy multi-class classification dataset.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클래식하고 고전적이고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매우 쉬운 어떤 다중 분류 데이터셋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이 로드 아이리스는 데이터와 타겟이라고 하는 이 튜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데이터는 크기가 150 곱하기 4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형태고 이 타겟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에는 시리즈 형태고 150개의 지금 행을 가지고 있고요. 이 타겟이라는 것이 이 클래시피케이션 타겟이다, 즉 분류의 타겟이다라는 의미가 되고 픽처즈 네임은 리스트고 타겟 네임도 리스트다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프 함수를 볼 때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손쉽게 보는 방법은 제 아래쪽에 example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example을 보면 from scikit-learn datasets import load iris 우리가 이 코드를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데이터는 load iris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scikit-learn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할 데이터는 iris.data이고 이 iris.data의 컬럼은 iris.pictures name이 됩니다. 그리고 iris.target이 iris 붓꽃의 종류로 분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타겟이라는 변수를 컬럼을 만들어서 그곳에 iris.target에 할당되어 있는 이 시리즈 값을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또 우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 3 타겟이라고 하는 컬럼에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value count 함수라고 있는데요. 이 함수는 범주별로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함수고 프린트를 해보면 0이라고 하는 이 범주는 50개가 있고 1도 50개가 있고 2도 50개가 있네요. 실제 우리가 0, 1, 2는 인코딩이 된 값입니다. 그런데 시본 드라이브에서 보면 이 타겟이라고 하는 변수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확인을 해보면 세토사 뭐 이렇게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iris 타겟 네임즈를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 이와 같이 세 개의 붓꽃 품종이 나옵니다. 즉 0이 바로 세토사가 되고 1이 바로 버시컬러가 되고 2가 버지니카가 됩니다. 그러면 0, 1, 2 이거보다는 우리가 이 이름을 할당해 주는 게 좋겠죠? 이 과정을 한 번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를 읽어 오는데 from scikit-learn.dataset import load iris 이와 같이 iris 변수는 load iris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pd.dataFrame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 데이터는 iris.data이고 그 데이터의 컬럼명은 iris.picturesName입니다. 그리고 품종, 이 타겟을 추가를 하는데 타겟 변수명을 설정을 해주고 그곳에는 iris.target을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봐왔던 것처럼
이 타겟 변수는 0, 1, 2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겟에 각 명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이 변수는 iris.targetNames가 되고, 이 데이터 프레임 3 타겟은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해 주면 0은 세토사, 1은 버시컬러, 2는 버지니카로 각각 할당이 돼서 이제 출력이 됩니다. 자, 사이키런의 라이브러리는 거기도 이제 시본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셋이 있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import scikit-dataset을 불러와서 dir,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dir 함수로 scikit-dataset을 출력을 해보면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데이터셋의 이름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셋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C본 라이브러리에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import C본 as CNS라고 하면, 분류 문제 같은 경우는 sns.node 데이터셋 iris, 즉 불꽃 데이터셋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붓꽃 데이터셋은 꽃의 특성, 즉 꽃잎 길이, 꽃잎 너비 등으로 이 붓꽃의 품종을 이제 분류를 하는 거고, 주로 분류 문제, 군집화, 데이터 시각화 연습에 사용됩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셋, 타이타닉 생존자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의 나이, 성별, 묵었던 클래스, 요금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생존을 하냐 하지 않냐 이진 분류를 위한 어떤 모델을 하기 위해 좋은 데이터셋이고, 데이터 전처리 및 탐색적 데이터 분석 연습에 상당히 좋은 데이터셋입니다. 분류가 아닌 수치 예측과 관련된 문제에서 학습을 할 때 사용하기 좋은 데이터셋은 mtcars와 tips가 있는데요. 이 sns.load dataset mpg라고 하면 1974년 기준 차량의 연비, 배기량, 마력, 자체 중량 등 관련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예를 들어서 연비라든지 배기량이라든지 이런 예측을 할 때, 즉 회기 분석,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차량 성능 비교 및 군집화의 학습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sns.load dataset tips는 어떤 레스토랑 팁 데이터입니다. 식사 시간, 요일, 인원수, 토탈 금액에 따라 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와 범주가 포함된 데이터고요. 팁을 예측을 할 때 회기 분석, 시계열 분석, 범주형 데이터 분석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